항상 연말로 갈수록요. 실손보험이네, 자동차 보험이네, 내년에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올해 가입하셔야 해요. 라는 절판 마케팅 기승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왜 매번 오르기만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보험료 어떤 구조로 책정되는지 그 구조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순보험료인데요. 이거는 미래에 보험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보험금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매길 때는 손해율이 기반이 돼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부가보험료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 마케팅 비용, 뭐 사무실 임차료 같은 운영비와 그리고 보험사의 이윤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험료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둘 다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혹은 한쪽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보험금, 또 회사 운영해야 하는 돈과 마진까지. 네. 또 손해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매년 올라갈수록 또 역시 보험료 올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손해율 상승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네. 여기서 손해율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험사가 거두는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하는 이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의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간 실제로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검사나 치료의 건수가 늘어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이 보험금이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24년도부터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실제로 100%를 넘는 보험사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라서 적자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보험사는 생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보험료 올려야 해요. 이렇게 명분이 확실히 또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보험료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혹시 상한선 같은 게 있나요? 있죠. 그리고 사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다면 또 무제한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최근에 몇 년간 1년에 5에서 10% 수준의 인상 범위가 계속해서 관리되면서 제한이 돼 왔습니다. 다만 이 손해율 악화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인상 범위를 좀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정도 손해율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겠구나. 그러니까 올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손해 좀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인상 정도를 풀어주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 실제로 내년의 보험료 인상도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40대 이후 고령층, 중장년층들에게는 조금 누적된 인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밀당을 하는 거죠. 금감원이랑 보험사들이랑 얼마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죠. 저쪽에서는 또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맞아요. 적당히 올립시다 또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스럽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보장이 많을수록 아니면 특이하게 많이 가입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좋기는 한데 또 그게 다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좀 과잉으로 가는 설계도 좀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 보험료 인상의 책임이 100% 손해율 악화에만 있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보험료 업계와 그리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특약 설계나 상품 포장으로 초기 수익률을 아예 높이려고 설계를 했다가 이게 나중에 손해율 악화로 고민하게 되는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해왔거든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자기 부담금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고객 확보에 상당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걸 또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사실 보험료 계속 올리면 당연히 부담이 생기고 그쵸.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족도 떨어지고요. 또 인상폭도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이 보험사의 설계 기준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상품 승인 심사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5491님.
병원 다니지도 않는 사람의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셨는데 왜냐하면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만 올리고 누구는 안 올리고 이게 아니라 다 올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내야 하는 보험료가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사실은 소득이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손보험의 경우에 실제로 가입자 중에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이들이 매년 10% 정도씩 보험료 인상을 감수를 한다 보면 결국은 이 연금 수령 나이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없어지는 그 나이대가 되면은 보험료 부담도 마치 이게 세금 내는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80대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돼서 해지를 선택한다거나 뭐 보장 범위를 좀 줄이는 쪽으로 다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고령층의 의료 공백을 또 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또 국가가 그렇죠. 바라는 보건 정책과는 확실히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도 이 문제 심각성 인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적정 손해율 수준에서 안정적인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안 모색 중이고요. 다만 사실 이게 또 모색한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책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근데 또 이게 보험료 매번 이렇게 비싸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만큼은 받아야지. 조금 더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의료 쇼핑까지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것도 또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보정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냈으니까 뭐 살짝 아파도 병원 가고 그렇죠. 뭐 혹시나 하는 검사도 다 받아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험사의 손해율만 손해율인가? 나도 손해율이 손해가 있어.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도 좀 자주 가게 되고요. 또 꼭 필요해 보이지 않은 검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받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실손보험 청구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맞아요 청구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좀 검사 쉽게 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전체 의료비 증가하고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최근에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과잉 진료 혹은 불필요한 진료가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있는 건가? 이거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의 10에서 20% 정도가 과잉 진료로 인한 것이다라는 추정이 실제로 있고요. 또 금감원의 추정에 따라서도 이 불필요한 의료 때문에 보험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보험료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RI나 CT 같은 고가 검사의 빈도도 국제 평균보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입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이제 다들 이런 검사 좀 쉽게 받으시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험사들과 금감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 좀 적발하고 불합리한 청구를 거부하는 정책 강화하고 있고요.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확실히 요즘 MRI나 CT 부분에서는 제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뭐 청구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든지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하님이 병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맞아요. 뭐 일부의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 보험 가입할 때 이게 고민이 드는 게 그래도 그냥 일단 저렴한 건 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싸더라도 보장 많이 해주는 게 나을지 이거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단순히 우리가 뭐 싼 게 좋습니다. 보장이 많은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엔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찾는 거죠.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해서 젊을 때는 부담이 적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계속 올라가죠. 또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보험료가 고정되는 거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 때에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서 좀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비갱신형이 단기간만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갱신형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보장의 폭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과도한 특약 많이 달면 초기 보험료 당연히 높아지는데 이게 나중에 또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특히나 진짜 특약이 불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중간 우리가 재설계를 해서 특약은 불필요한 게 있다면 빼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95님이 의대 점수 상승이 실손보험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정윤원님은 과잉진료 심각합니다.
맞춤, 보험의 맞춤 그런 진료가 성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네요. 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가 뜨거운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